네, 이번 선거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야권끼리 연대할지 말지 그 큰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요구를 받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화가 났군요. 사장과 대주주, 당신들부터 입을 좀 맞추고 오라고 공을 되넘겼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갑자기 야당 중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응원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도대체 어떤 배경이길래 이런 거 나온 것인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 기자. 네. 자, 이제 108배 시작하는 의원까지 나왔는데요. 네. 그 영상 보면서 야당의 연합 요구, 연대 요구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 지금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울에 출마한 지금 더민주의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108배까지 하면서 야권 후보,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성사될 때까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네. 매일 108배를 하겠다. 절박한 심정이다. 국민의 네.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부터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이대로 외면할 수 없어서 정말이지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부터 행동하고자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서울 중구와 성동을 지역의 정호준 의원은요,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나 아예 선거운동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부터 야권의 단일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핑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벌써 일주일째인데요. 네. 자, 문재인 대표 생각이 전혀 다르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음이 매우 조급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때문이라고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정말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 싶다. 새누리당 과반 저지라는 큰 목표를 보고 제발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거듭해서 매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대표한테 하는 얘기가 당대당으로 확 연대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끼리 하자는 겁니까? 어떤 거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네. 경우에는 약간 헷갈립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당 차원에서 연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답답해서 그런지 아무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대당 연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당 연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사장, 즉 김종인 대표와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의견이 다른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너네 먼저 의견을 조정하고 와라. 이렇게 정말 오늘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유세 첫날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불쾌감을 확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 문재인 이 두 후보 결국 이 총선의 승리도 승리지만 총선이 끝난 이후까지 염두에 두는 발언들일 거예요. 선거에서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과연 누가 선거를 망쳤는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계속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더민주에서 그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후보에게 양보하는 게 도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권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단일화를 하자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당과는 안철수 대표의 반대 때문에 당과 당 차원의 단일화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당에서 어제 김영환 전 장관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죽을 거면 무릎 꿇고 죽지 않고 서서 죽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아주 완강한데 자, 좀 배경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계속 지리하게 공방이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수도권의 경우 야권에서 심지어 세 야당이 그러니까 네. 더민주, 국민의당, 그리고 네. 정의당 네. 이 후보들이 다 나와가지고 네. 이 후보들을 합치면 분명히 여당 새누리당 후보보다 앞서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는데 네. 이것을 이대로 가면 필패다. 이렇게 특히 문재인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게 되면 본인이 그 선거 패배에 네.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당 차원의 야권연대를 하자는 것이고 네. 안철수 대표로서는 네. 설사 야권연대가 안 이루어지고 네. 일부 부분적인 불가피한 지역의 개별적인 후보 간의 연대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네.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갈 때 네. 어떤 안철수 당이 네. 어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례대표 네. 선거에서 독자적인 그 투표, 정당 투표에서 일정한 득표를 올리고 교섭단체라고 하는 네. 정치적 실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싸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 선거 패배의 책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로 덮어 씌울 수 있는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때문에 졌다. 야권이 진 건 안철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그 야권 전체의 재구성을 위한 네. 이런 것을 다시금 문재인 당에게 말하자면 투항시키려는 이런 것은 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야권 연대 잘 안 됐어요. 후보 간 연대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가정을 했을 때 새누리당이 크게 이겼다고 쳐봅시다. 그 경우에 문재인, 안철수, 이 김종인 세 분 사이에 누가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거죠? 서로 막 그다음부터는 왜 하자 그러지 않았냐, 내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손해죠? 누가 제일 향후 행보가 어려워질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건 문재인 대표는 가장 강력하게 당대당 다 확 합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싫어서 나간 분들이지만 이렇게 당대당 연대를 한다면 그게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어쨌건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이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을 보는 김무성 대표 얘기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듣겠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번에 도전하고 안 되면 다음이라도 이것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분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선거에 불리해지니까 다시 또. 자, 김무성 대표로서는 즐기면서 잘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을 잔뜩 담고 하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네. 참 마음은 저래도 이 공식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네. 새누리당 공식 SNS 계정에 어제 참 희한한 글이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다른 야당 대표를 응원한다. 이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네.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를 꼭 실현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민주와 후보 단일화하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런 안철수 대표를 응원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네. 글을 SNS에 올려서 무리를 살짝 빚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장님, 결국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공격할 것 같은데요. 이거 봐라.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저거는 사실 조롱이라기보다는 네. 그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의 솔직한 본 마음이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된 거죠. 네. 절대로 너네들 단일화하지 마라. 따로따로 네. 가야 우리가 결국 1등 쭉 해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라는 건데, 근데 저러한 것을 표출시키는 것이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봐라. 네. 이들이야말로 바로 새누리당의 이중대 아니냐. 네. 이런 공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 부분은 사실은 국민의당을 정말 이뻐서가 아니라 네. 국민의당이 공궁에 처할 수도 있는 네.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인쇄기인데요. 뭘 한참 인쇄하고 있잖아요. 바로 투표 용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투표 용지까지 야권 연대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용지 인쇄하는 시기가 좀 당겨진 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공직선거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 그 71조의 2에 보면은 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인쇄 시기가 네.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9일 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그게 언제죠? 아직은 이제 4월 4일이기 때문에 아직 네. 시간이 많이 남았죠. 며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인쇄 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좀 이제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날짜를 당겨서 이제 인쇄를 시작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게 야권 후보 단일화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선거가 아직 4월 4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를 먼저 해버리면 네. 이거는 단일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네. 이게 혹시 야권 단일화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고 비난을 이렇게 대변인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김성수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후보 등록했고요. 9일 뒤 4월 4일부터 인쇄를 시작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한 거죠. 그런데 별도 조항에 인쇄 시설이 좀 부족하면 먼저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으니까 법을 또 딱히 어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투표용지가 어떻게 인쇄되길래 이런 논란이 생긴 건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인쇄 전에 투표용지가 나오기 전에 단일화가 되면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새누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후보 중에 이분이 사퇴했다. 빨간색 도장이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표를 찍으려고 갔다가 이분 사퇴했어 하고 2번 만약에 야당 지지자라면 이렇게 찍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인쇄가 되고 난 다음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저 사퇴자가 없어집니다. 네. 그냥 저분이 마치 사퇴하지 않은 것처럼 네. 그냥 투표장에 갔을 때 유권자들이 고지문으로만 확인합니다. 이분은 후보 단일화에서 사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자, 저런 기표소 주변에 홍길동 후보, 국민의당 후보는 단일화로 사퇴했기 때문에 네. 자, 거기다 찍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붙더라도 못 볼 수 있으니까 손해일 거란 설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요. 네.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통계자료를 찾아보면은 2014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경우에 네. 평균적인 전국 평균적인 무효 투표수가 3.14%였습니다. 그런데 투표 전에 이제 사퇴를 한 그 선거구의 경우에는 2배인데요. 무효 투표수가 6.2%가 됩니다. 잠깐만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단일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무효라는 게 뭐 도장을 2번 찍거나 안 찍거나 잘못 찍거나 해서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실수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투표 전에, 선거일 전에 사퇴를 한 경우에는 네. 무려 2배 가까이 무효표가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사퇴한 후에 그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요. 또한 2012년에 그런 국회의원 총선거 경우에도 네. 전국적인 그런 무효 투표수가 평균이 1.13%였는데 네. 이렇게 후보자를 사퇴한 경우에는 3.68%로 증가했거든요. 이거 네. 역시 이게 투표용지 인쇄 시기와 사퇴자 표기 간의 어떤 그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저 인쇄 시작한 그 지역은 앞으로 단일화할 수도 있는 곳인데 왜 먼저 하느냐. 인쇄 시설 부족 탓하지 말고 좀 기다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또 선관위 입장에서는 또 이제 네. 이야기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인쇄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월 4일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한 그 해당 규정에 따라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인쇄 시설의 부족 등 선거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그 4월 4일보다 앞당겨서 인쇄를 시작한 지금 이 경우에는 네. 모두 다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인쇄 시설의 어떤 부족이 유일한 이유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대체로 여론조사에 따라서 2, 3등 하는 후보들은 이제 연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대체로 서로 이제 악수하고 동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거를 여론조사나 동전 던지기든 무슨 방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자, 여기는 우리는 공천 안 해. 저기는 공천해. 이 방법이 맞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거래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를 공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야권연대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정장선 위원장과 저희 정진후 원내대표가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논의 과정 내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일관했습니다. 박원석 의원 지역구에 박원석 의원을 빼달라는 거죠. 박원석 의원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그 기사가 나온 후에 그 당 대변인실에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자, 그럼 심상정 의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안 할 테니 자, 단독 후보로 나가시고 야권에서 그 대신 정의당의 박원석 후보가 있는 수원 쪽에는 양보해라 이렇게 거래를 시도했다는 건데 예전엔 많이 좀 있었던 방식인데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네요. 근데 지금 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더민주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네. 영장선 총선 기획단장 지금 네. 이 양당 간의 단일화 논의의 창구인데 네. 지금 그 부분을 무슨 예를 들어 박원석 의원은 그러니까 치워달라 쉽게 해서 드롭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고 네. 그 두 지역 다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만일에 단일화 자체가 과연 정당한 선거에서의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맞이하는 방식인가 자체도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만일에 한다 그러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어떤 절차와 룰에 따라서 네. 어떤 무슨 전체적으로 경선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그 절차가 마련돼야 되는데 뒷거래 하듯이 네. 여기는 살리고 여기는 죽이고 여기는 우리가 주고받고 이렇게 나눠먹기식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유권자들의 어떤 그 뜻을 거스르는 네. 이런 담합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4년 전에는 통진당하고 연대할 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광주 어디, 남원 어디, 뭐 어디 지역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시 통합민주당이 아예 공천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꽤 있었는데, 어쨌건, 뭐 연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은 이제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건 그 정의당 얘기대로라면 거래를 시도해 왔다는 것, 설명이 좀 다른 것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단일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싸우기 쉽지 않거든요. 자, 전라북도 전주의 정동영 후보 그리고 김성주 후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라디오 설전이 이어졌고 오늘 실제 토론장에서도 비슷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라디오로 가보겠습니다. 과거 정동영 후보님은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큰 인물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당저당 옮겨다녀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 탈락했던 전주를 다시 월드컵 경기장을 짓도록 부활시킨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정치의 힘은 이런 데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들이 90%로 4번이나 밀어준 것은 대통령이 되라 한 것이지 이제 와서 도지사를 하게 되겠다는 등 전북 정치 팀장하겠다는 건가라고. 고지사 하겠다는 것은 유언교육은 선거법에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찍어냈다면 지난 10년 친노 패권 정치는 정동영 죽이기였습니다. 저는 친노 패권주의에 저항했습니다. 도대체 뭘 저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어정쩡한 중도 정당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는 후배를 떨어뜨리려고 4번째 배치를 달기 위해 덕진회로 되돌아온 것이 문제야. 자, 심석주 기자. 저기 네. 이제 유언비어란 말까지 나오는데 네. 정동영 전 대선 후보가 전북지사가 되기 위해 뛴 적이 있습니까? 그건 맞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저도 잘 확인이 안 공개되어 있는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정동영 후보는 유언비어라고 얘기하는데 김성주 의원은 맞다고 하는 걸로 보아 뭐가 들은 게 있긴 있나 보네요. 근거가 있는 얘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아니잖아요. 본인은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론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네. 두 분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아주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누가 우세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예요, 사실은. 만약에 사석에서 봤으면 굉장히 친했을 텐데 뭐 후배를 떨어뜨리려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막 김성주 의원이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예민해지고 서로 격앙돼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저런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맞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돼서 참 황당하게도 옆에 있던 새누리당 후보가 두 분을 막 뜯어 말리기도 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정동영 의원 시절에 김성주 의원이 보좌관을 했었나 보죠. 네, 그런 이력, 예전에 너는 나를 모셨던 사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인데 어쨌건 갈등을 좀 벌였습니다. 저기선 달인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9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